41강의입니다. 41강의는 약혼과 부가 되는 건데요. 약혼과 관련된 문제인데, 위자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혼할 때 위자료를 얼마 지급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약혼이 깨졌을 때도 위자료를 지급할까요? 예, 위자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즉 약혼을 깨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돼요. 근데 위자료라는 말은 재산 분할이 아닙니다. 위자료라는 단어는 반드시 정신적 고통,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걸 금전으로 받는 것이 바로 위자료예요. 즉 정신적 고통만 따지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약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재산 분할이 생기지 않겠죠. 약혼을 넘어서서 약혼만 하고 서로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좀 문제가 달라지죠. 약혼을 한 상태에서 서로 같이 살아서 10년이 돼버렸다. 이건 묘합니다, 법률관계가. 그죠? 근데 약혼을 한 상태로 뭐 3개월 만에 서로 약혼이 파혼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만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그런지 남녀 사이에 서로 사귀다가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이 차를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월세방을 구해주고, 그러니까 월 500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방을 구해주고 그 보증금을 상대방 명의로 해준 거예요. 남자 또는 여자 명의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돌려달라, 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들이 요새 가끔씩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돌려달라는 소송이 인정받기가 상당히 난해요. 서로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차 명의를 누구로 해주겠습니까? 누구 명의로? 내가 재력이 있는 남자다.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다. 차 하나 사주면서 그 명의를 내 명의로 한다? 남자가 상당히 쪼잔해 보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명의로 탁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졌다. 차를 돌려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죠. 판사님한테 갔어요. 내가 차를 이렇게 사준 것은 결혼을 전제로 했다. 근데 파혼이 됐으니 그 차를 돌려내야 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판사님은 이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요즘 판사님들은 재판을 판결로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값 반 주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그런 판사님들 태도는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판결을 받고 싶은데 끝까지 판결을 해서 결론을 내려줘야죠. 물론 저도 불리한 사건에서는 조정해주면 감사하죠. 이거 질 것 같은데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는데 판사님이 이거 반 주고 끝내,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넙죽 잘하죠. 근데 판사가 기본적으로 재판보다는 조정을 더 좋아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조정위원들이 하는 거는 몰라도 무조건적으로 조정을 선호하게끔, 혹은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게끔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알겠죠?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에요. 그걸 위자료로 부릅니다. 이혼할 때 서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재산 분할이에요. 단어가 다릅니다. 약혼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볼 수 있어요. 혼인빙자 간음. 야, 결혼할게,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경우예요. 혼인빙자 간음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법에서 삭제됐어요. 근데 혼인빙자 간음죄의 법 조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안 보셨죠? 혼인빙자 간음죄 법 조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세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분여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처벌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분여를 간음한 경우예요. 기타 위계. 혼인빙자 간음죄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혼인을 빙자해서, 즉 혼인할게라고 하다가 사람이 서로 헤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 처벌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혼인빙자 간음죄가 법률 조문에는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돼 있어가지고 혼인빙자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형법 조문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가 있어요. 속임수를 쓴다는 거지. 여자에게 속임수를 써서 간음을 한 경우 처벌할 가치가 없습니까? 묘하지 않나요? 속임수를 그럼 써도 됩니까? 위계에 써도 돼요? 써도 됩니까? 저는 이 위헌 결정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차피 한번 위헌 결정돼서 날아가 버린 거를 다시 살리는 거는 또 국민들이 막 들고 날뛰겠죠. 근데 혼인을 빙자하는 거는 없어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타 위계로서, 즉 속임수를 써서 간음을 하는 경우, 이거를
괜찮은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혼인빙자 가능은 없습니다. 뭐 결혼할게, 야 한번 이렇게 성관계를 맺으면 한번 결혼해줄게 라고 해도 뭐 실제로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도 그거는 죄가 안 됩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실질적인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저도 고소를 해본 적이 있고, 아니 제가 그걸 당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의뢰인이 있어가지고 그 고소도 해보고 했는데 유죄 확률이 아주 낮죠. 대법원 판례도 서로 사귀다가 그때는,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을 당시에는 결혼할 마음이 있었는데 변심에 의해서 마음이 변해서 헤어졌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무죄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속일 의사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강의에는 혼인을 한번